만성 콩팥병 5기이거나 4기라도 칼륨을 조절해야 되는 분이라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칼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제가 한 달 전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고칼륨 음식 주의하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뭘 먹느냐 이러면서 우려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칼륨이 아예 없는 식재료는 없습니다. 인위적이고 가공한 것 이외에 동물, 식물을 막론하고 자연식품에서는 칼륨이 없는 식품은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너무 칼륨이 높은 것은 주의를 더 하시고, 적은 음식이라고 해도 소량씩 드시되 신장이 처리하는 시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도 3기까지는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4기 말부터 5기까지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개인차가 있어서 칼륨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어도 혈중 칼륨 수치가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장내과에서 칼륨 수치를 점검을 하면서 수치를 봐가면서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품을 조리할 때 칼륨 수치를 낮추는 조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니까 잘 숙지하셨다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채소는 잎보다도 줄기에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줄기 껍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제거해 줄 경우 상당 부분 칼륨 수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소의 줄기를 보면 껍질을 벗길 수가 있잖아요. 줄기 끝을 손톱으로 잡아서 쭉쭉 고구마 순 껍질 벗기듯이 벗겨냅니다. 또한 줄기보다 이파리를 위주로 먹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되도록 많은 양의 물에 담가두고 여러 번 물을 갈아줍니다. 흔히 담가두는 것까지는 잘들 아시는데 채소가 잠길 정도의 물만 붓는다든가 아니면 몇십 분 담가 놓는 것으로 다 제거됐겠지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새로 청바지를 샀어요. 근데 손빨래를 해보니 물이 빠져요. 이것을 헹구고 물 버리고 또 새물에 담그면 어떻습니까? 또 파란 물이 나오죠. 물을 갈아주면 또 나오죠. 칼륨도 똑같습니다. 주구장창 물에다가 담가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담근 물에서 어느 정도 녹아 나오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새로 물을 갈아줘야 다시 추가로 녹아 나오게 됩니다. 물의 양은 식재료 양의 약 10배 정도 되는 물이 좋고요. 칼륨이 좀 있다 하는 식품은 전날 저녁부터 담가 놓으시고 적은 것은 한 2시간 정도만 담그면 됩니다. 잘게 썰어서 담그면 더 잘 제거가 돼요. 중간중간에 물을 갈아 주시고요. 이때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일수록 효과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칼륨이 따뜻한 물에 잘 녹아 나오니까요. 셋째, 재료를 얇게 썰어서 많은 양의 물을 붓고 데치거나 삶으면 제거가 많이 됩니다. 5배 정도 되는 물이면 적당하고요. 최소 5분 이상은 끓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국이나 찌개 끓일 때 식재료를 넣고 끓인 물을 다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이 국물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재료만 5분간 끓여서 물은 버리고 건더기를 건져서 다시 물을 부어서 요리하는 것이죠. 물론 맛은 많이 빠지겠지만 이렇게 해주면 찌개나 국 요리를 하실 때 효과적으로 칼륨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데치면 센 것에 비해서 30 내지 50% 정도 칼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말린 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을 선택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말리면 칼륨과 인이 엄청 올라가죠. 감을 꽃감으로 말리면 칼륨 수치가 올라가고요. 포도보다는 건포도가 더 올라가고 생나물보다는 말린 나물이 올라가는 것이죠. 생고기보다도 육포가, 신선한 생선보다도 뱅어포나 북어처럼 말린 생선포가 더 올라갑니다. 말린 나물 등을 먹을 때는 더욱 신경 써서 담갔다가 다시 삶아서 그물은 버리고 요리를 하면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같은 식품군 중에서 이왕이면 고칼륨보다는 저칼륨 식품을 선택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정말로 칼륨이 높은 음식은 알려드렸었죠?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보고 오도록 하세요. 과일을 먹는다면 고칼륨 과일을 섭취는 줄이고 저칼륨 과일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 채소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고칼륨이라고 해서 아예 못 먹는 건 아니고 양을 좀 더 줄여야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저칼륨이라고 해도 양을 많이 먹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소량 섭취는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100g당 칼륨 수치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한 개를 다 먹게 되면 약 30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0mg이 넘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4분의 1쪽만 먹는다든가 3분의 1쪽만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량씩 드셔야 되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보통 고칼륨군만 피하고 저칼륨 식품은 마음껏 먹어도 되느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100g당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뿐이지 그것도 많이 먹게 되면 총 섭취량은 많아지게 됩니다. 항상 총 섭취량을 기억하셔야 돼요. 곡류를 먹을 때는 잡곡이나 현미는 칼륨이 높기 때문에 잡곡보다는 백미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 중에서 보리는 물에 오래 불렸다가 밥을 하면 칼륨 함량이 낮아져서 백미에 섞어서 밥을 해 드셔도 무방합니다. 채소 중 고칼륨은 울외, 쑥, 파슬리, 시금치, 감자, 고구마, 적치마 상추, 근대, 아욱, 케일, 고추잎, 비트, 새발나물, 두릅 등이 있습니다. 저칼륨은 콩나물, 숙주나물, 양상추, 양배추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칼륨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중등도 칼륨 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삶거나 데쳤을 때 효과적으로 잘 제거가 되는 그런 채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낮은 칼륨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 중 고칼륨은 아보카도, 바나나, 키위, 오렌지, 복숭아, 토마토, 석류, 멜론, 파파야 정도가 있겠고요. 저칼륨은 블루베리가 특히 칼륨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레몬, 사과 등이 있고요. 수박도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양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수박도 상대적으로 적다 뿐이지 수박은 크게 썰잖아요. 그래서 한 조각만 먹어도 200g 정도가 되는데 칼륨 함량 수치는 100g당 계산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한 조각만 먹어도 많은 양을 먹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다고 하여도 양 조절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동물성 식품 중 고칼륨에 해당되는 것은 조개, 바지락, 새우, 굴, 꽃게, 대구, 장어, 아귀, 병어, 해파리, 미더덕, 전복, 연어 등입니다. 전복 같은 경우에는 전복 자체는 높지만요. 예를 들자면 전복죽의 형태를 드실 경우에는 백미에 의해서 많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칼륨, 고칼륨에 대한 실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다음 주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